어,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낮 12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는 토요일이 11일 그랬죠. 10일 날에 이제 내가 영상 기록을 남기는데 집에 좀 가셔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김해 그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 있어가지고 제가 집에서 김해 가서 좀 이렇게 쉬었는데, 그 대신동에는 제가 그 텔레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 원시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해 집에는 텔레비가 있으니까 그 영화를 모처럼 한 프로 봤습니다. 한 프로가 아니라 나는 뭐를 하면은 막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화를 총 한 5편 정도 본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 영화 배우 중에서 설경구라고 있어요. 설경구 씨 부인이 이제 송윤아 씨고 그러는데 그분이 연기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옛날에 그 가수 조영남의 그 부인이었던 윤여정인가? 이분이 영국에서 큰 상을 하나 받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나라에도 참 명배우가 있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냐니까 퍼펙트 맨이던데, 거기 뭐냐니까 고액 변호사예요. 고액 변호사. 아주 한 500억을 받고 말이에요. 어떤 모 회사 사장인가? 그 아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성폭행을 한 거지. 어떤 여자를 성폭행했는데 이제 의대 다니는 학생인가 봐요. 이제 그 큰 회사의 회장의 어떤 그 아들이 성폭행을 했는데,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이 이제 어떤 여자를 성폭행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 변호사가 워낙 유명한 변호사니까 한 500억 정도를 받고 어떻게 변호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하여튼 석방이 해버렸어. 석방되고 이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니까 그 딸의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이제 타고 가는 차를 기다렸다가 트럭으로 세게 밀어버려 가지고 차가 전복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는 이제 완전 반신불구가 되고, 사람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이제 완전 하반신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병신이 된 거죠. 하반신을 못 쓰니까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고 그런가 봐요. 그래 되고 이제 변호사의 이제 자기 부인하고 딸은 그 자리에서 죽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어떤 그 변호사 옆에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같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 보고 좀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나는 아주 변호사라 그러면 아예 상종을 안 한다고. 특히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 고액 변호사, 이거 죄를 지었으면 양심적으로 내가 만약에 변호사다 그러면은 내한테 변호사 찾아오면은, 야 임마 네가 지은 죄를 네가 알아야 될 거 아이가 임마. 네 가지고 네 죄를 지었으면은 처벌을 받아라 이러겠다고요. 근데 무슨 돈을 써가지고 죄를 참 진짜 유죄 돈 없으면 죄가 되고, 유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이리 세상, 이런 세상이 돼서 되겠느냐고. 그 사람 참 보니까 정신교육대 가기 전에 막 하반신 불구가 돼가지고 결국 그 사람도 죽더라고. 보니까 정신교육대 가서 죽어야 될 사람이 정신교육대 갈 사람이 먼저 죽어버렸던데. 그걸 보면서 오늘이 13이니까 오늘 13일 같으면 뉴딜 혁명이네요. 뉴딜 혁명 14번째가 뉴딜 혁명이고, 어제가 12번째가 사법혁명이잖아요.
사법혁명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총재님께서는 그 33가지 공약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뭐 정인태 교수님처럼 애민사상이 강하게 있다 이러는데, 그 어떻게 하든지 총재님께서는 무슨 일을 보든지 간에 말이에요, 그 돈을 만들어요.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창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국민한테 돈을 줄까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 그래요. 지금 가만 보니까 33가지 공약을 진짜 뭐 진짜 막 암기를 해보려고 좀 이렇게 해보니까 자동적으로 느끼는 바가 뭐냐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어떤 일을 보든지 간에 그것을 이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창출을 한단 말이에요. 돈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 그 산소 깊은 곳에 앉으셔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그 뭐야 보궐선거에 나오는 그 정치인 그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셨던 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직원 한 사람도 없이 혼자서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모든 그 사회적인 현상을 보든지 간에 거기에서 돈을 만들어내 가지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요.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어떻게 하든지 가난하고 어렵고 참 진짜 하루에 뭐 45명이 자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10,000명 정도 자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현실에 그 다 자살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자살한다고요. 물론 뭐 딴 이유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거의 대다수가 생활고로 인한 그런 자살이라고요. 그리고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늘 어떤 현상을 보든지 간에 그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강히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는 12일이니까 사법혁명인데, 사법혁명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은 강력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 비례 벌금형을 함으로써 100조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된다. 그리고 이제 전국의 교도소 중 한 군데만 놔두고 모두 폐쇄해버려 가지고 그 낭비되고 있는 재수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이를 18세 이상 국민 전체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이제 지급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도소를 이제 다 없애버리고 한 군데만 놔두고 다 없애버리고 재수관리비와 그 인건비를 절감을 해가지고 결국 그 돈을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혁명도 결국 가서는 뭡니까? 국민 배당금하고 연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재치고 또랑 잡고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절감해가지고 국민들을 전체 다 살게 해준다. 그리고 그 벌금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모든 국민을 다 잘 살게 해준다 그거예요. 그 13번째가 오늘은 이제 13일이니까 13번째가 뉴딜 혁명인데, 뉴딜 혁명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뉴딜 혁명도 첫째가 이제 하는 목적이 뭐냐니까, 뉴딜 혁명 하는 목적은 실업자를 완전하게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단 말이에요. 실업자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1000여 개의 농업 이제 뉴딜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18세 이상 80세까지 약 한 300만 명의 이제 국민에게 한 100만 원씩의 이제 급료와 숙식을 제공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완전한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막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워야 되는데 막 그렇지 않고 좀 뜨듬거려서 이것도 많이 숙달이 필요합니다. 지금 4월 7일 날 지난주 수요일이죠. 딱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딱 일주일 전에 선거가 있었고, 선거 끝나고 그 다음 날 9일 날 금요일 날 아마 그 박병석이죠. 지금 국회의장이 그 아마 뭐
이원 집정제인가 뭐 이런 그 개헌을 이렇게 하려고 폼을 잡는가 봐요. 그러니까 박찬종 씨도 이제 그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박찬종 씨도 그 김종인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 김종인 네 대통령 되고 싶어 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틀리면은 내 말이 틀렸으면은 내 틀리다고 내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그러더라고. 나는 김종인 씨가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는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김진명 소설가 김진명이 있어요. 내보다 한 살 적은데 이분이 참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이 김진명 이분이 나름대로 그 예측도 많이 하고 또 어느 정도 직관력이 좀 많이 계신 분이에요. 책을 많이 썼고 또 많은 책을 읽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어떤 어떤 직감력이 생기는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직감력이 많은 분이 와 허경영 총재님을 몰라보는 거 참 그게 좀 미스터리야.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 김진명 씨가 김진명 그 소설가님이 나오셔가지고 얼마 전에 누구하고 그 대화를 하는데 김종인이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대표로 있다가 이제 어제 아래 물러선 사람 김종인 씨가 아마 대통령을 하려고 폼을 잡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나는 김종인 씨가 그 국민의힘을 그만두고 대표를 그만두고 가면은 그냥 이제 뭐 자기는 이제 정치 일선에서 왔으니 은퇴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뭐 조용하게 세상을 보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한테 이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런 야욕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김진명 소설가를 통해서 알았다고.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준 분이 박찬종 씨라고. 박찬종 씨는 그러니까 이원 집정제가 뭐냐니까 대통령은 막 이렇게 허수아비라 쉽게 말해서 큰 권한이 없고 밑에 이제 준 내각제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가지고 실권은 이제 총리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개헌하려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뭐 좀 누구 더불어민주당이나 일반 국민들을 볼 때는 여당 야당인 줄 알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한 통속 아닙니까? 같은 이중대나 다름이 없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가 국민의힘인데 자기들끼리 뭐 쏙닥쏙닥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 국민의힘 당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당이라고. 그거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는 뭐 겉으로야 뭐 주요 영예를 앞세워가지고 이놈 저놈 하고 있지만은 막 여당 야당인 것 같지만은 아주 세밀하게 보면은 한 통속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말하기 전에 말이에요. 작년 4.15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제법 있었다는데 왜 이 사람들이 입을 뻥끗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은 입을 뻥끗하면은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난다네. 아 참. 하기야 그 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 총재님께서도 손본다고 이야기하셨지만은 나도 그 이야기를 총재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내 개인 유튜브로 가지고 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요. 이거 무소 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거 장관급인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장관급인데 이거 완전히 낮춰야 돼요. 완전히 한 5급 정도로 낮춰버려야 돼요. 투스타다 그러면은 별 2개짜리를 막 낮춰가지고 밥대거리 2개 중위 정도로 낮춰버려야 된다고. 선거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앞으로. 전부 다 대통령 임면제를 해버리고 말이에요. 선거하는 것도 앞으로는 법을 좀 바꿔가지고 또나게나 선거권을 주면 안 돼요. 아무나 뭐 선거권을 주면 되는가 하기. 앞으로 선거는 단돈 10원도 안 돌도록 하고 말이에요. 공정하게 하고 돈 안 들도록 하고 공정하게 TV 토론에 참석 이렇게 하고 번호도 반드시 공정하게 나눠주고 돈 안 들어가게 하고 엄청나게 뜯어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투표권도 투표할 수 있는 사람도 이렇게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법을 제정해야 되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투표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엄선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표를 딱 해버리면은 뭐 아주 좋게 되겠죠. 전국에 앉아 국회의원 한 100명 정도 보면 국회의원도 뭐 이름도 바꿔버리니까 미니의원으로 바꾸든지 뭐 그래 해가지고 할 때 그거나 선거나 있지 뭐 딴 선거할 게 뭐가 있느냐고. 하여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사람들이 내가 그 작년에 되게 한번 싸웠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65세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전부 다 내 후배들이라고. 전부 다 내보다 나이 적은 놈들이 전부 다 그 공무원직으로 앉아 있거든. 안 그래? 그래 내가 딱 그럴 때 이야기했다고. 내가 임마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하루에도 20번 이상 들은 사람인데, 니도 임마 공무원을 섬길 줄 알아. 공무원이 임마 섬겨야 되지. 왜 그래 뻣뻣하게 노느냐고 내가 대기만 했어요. 나이도 아주 어리더라고. 한 40살 전후밖에 안 되겠던데. 내가 그 선거지 그 포스트하고 그거를 전부 다 동사무소에 내가 전달을 하기 위해서 내 사촌 동생을 통해 가지고 그 트럭으로 이제 그 사촌 동생이 트럭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갖다 줬다고. 그러니까 사촌 동생한테 수고했다고 내가 수고비는 줬지. 아니 그걸 영수증을 가져오라 그러더라고. 야 이 사람아, 인간적으로 내 동생한테 준 건데 무슨 놈이 영수증이 필요하냐 그러더라고. 필요하냐고 내가 대기만 했어요. 그런데 영수증을 가져오라 하더라고. 야 이 사람아, 그러면 내한테 그 이야기 해봐라. 그래가지고 내가 대기 싸워가지고 A4 용지에 내가 그 이상한 영수증 해가지고 사인 하나 받고 그랬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그 사람을 대기만 했어요. 니 인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다고. 인마 아주 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중에서 정말 그 친절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반해서 뻣뻣한 사람은 아주 뻣뻣해요. 대기내는 뭘 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 문화 자체가 뻣뻣해요. 그게 전부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대가리급들이 전부 다 법원장이라, 법원장이고 뭐 고등법원장, 대법원장 뭐 이러니까 자기가 전부 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왜 작년 4.15 총선하고 금년 4.7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입도 뻥끗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입을 뻥끗하는 날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어떠한 뭐 털에서 먼지 안 노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럼 선거법 위반이야. 위반이면은 200만 원 벌금이면은 정치 생명 끝나버린다고.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당선 무효. 그것을 자기들이 한다고. 자기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법원장이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 국회의원들은 목줄을 딱 잡고 잡아 당기는 대로 막 그 마음대로 잡아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입도 뻥긋 못한다고. 저 오세훈이가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 뭐 됐다고 하는데, 오세훈이가 작년에 고민정이하고 붙었다고. 그러면은 오세훈이가 단일 선거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사전 선거에서 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기가 용기 있게 나서야 되는 거야. 내 임마 국회의원 안 해도 좋고 서울시장 안 해도 좋아. 이거 바로 밝혀라. 이따 이렇게 팍 이렇게 대차게 나가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대차게 나갔다가는 선거법 위반으로 뭐 하니까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아이고 해가지고 뭐라도 하자. 그렇게 기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정인태 교수님 같은 분이 좀 있어 많아야 된다고. 내 말해도 그렇다고. 참 내 말이 옆불대기로 가버리는데. 자, 하여튼 지금 현재 말이 좀 비약이 됐는데, 결국 가서는 그 한편에 이제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드라마를 본다는 것은 그냥 그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는 관객의 입장이 되는 것이 드라마를 본다 하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요 현실 무대에 나도 주인공, 뭐 부주인공 정도는 되잖아. 우리 이게서 참여하면서 이 드라마를 만들어가면서 또 드라마를 보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그러니까 이 대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우주의 보물, 우주의 주인공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반드시 되시는데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지켜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우리도 거기에 현실을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거 얼마나 재밌느냐고. 근데 지금 오늘도 라나 회장님이 이제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미국의 사정하고 지금 우리나라 사정하고는 진짜 긴박하게 맞물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 며칠 3월달
그 LH 사건이 언제 터졌는지는 모르겠는데 LH 사건을 가지고 한 달 이상 떠들어가지고 그 영향으로 지금 이제 오세훈이가 압승하고 부산에서는 뭐 박형준인가 이 사람이 압승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어떤 문제로 이렇게 이제 LH 문제가 좀 조용해지면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은 LH 직원들이 많이 구속됐잖아요. 많이 구속되고 이랬는데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정말 구속이 될까? 뭐가 남아 있을까 이제 추측을 해보건데 과연 그 이제 부정선거 이게 언젠가는 터진다고 터져요. 지금 작년에는 부정선거를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맨 처음에 그 무지개 도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여기 국가혁명당에서는 김효견님이 그 이야기를 아주 언급을 빨리 했어요. 이번에도 빨리 했고 그분이 아주 촉이 대단하시더라고. 작년에도 그 김용훈님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 긴가민가했어요 맨 처음에. 그래 두 번째 이제 무지개 도사가 딱 이야기하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슈아님 바실리아 TV에서 이야기할 때는 아주 내가 그때부터 내가 확신을 했다고.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나는 이 사람들이 돌덩어리가 안 다음에 원래 또 부정선거를 하겠나 내 생각했어요. 전혀.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말이야 돌아가는 입장을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군부가 지금 반란법을 시행하고 있는 거 웬만한 사람은 알거든요. 그런 입장을 안다면은 사전선거에 부정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또 한 거야. 해가지고 작년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부정선거를 나중에 알았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할 거다 해가지고 뭐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은 아니지만은 좀 정의심이 넘치는 사람들이 현지 촬영을 많이 해놨어요. 지금 물증을 엄청 잡아놨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사람 전부 다 조사하면은 그게 한 6천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날을 공휴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평일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이제 그 공무를 보는 그 볼일 보러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 합쳐가지고 6천 명이 됐다. 그런데 투표지가 7천 명이 나왔다. 그럼 뭐가 1,000명은 어디서 나왔느냐고. 그렇게 물증을 확보해 놓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이것이 이제 안 터지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부정선거로 터지고 한국에서도 터지고 하여튼 다음 대선을 앞두고 다시는 부정선거 없게끔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이제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런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LH 사건처럼 이렇게 쭉 한 달 내에 지금 막 테레비만 들었다면 그게 나왔는데 앞으로도 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터지면서 이 정권이 이제 내리막길이니까 내인등도 이제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아마 풀려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근무 시간이 돼가지고 또 이야기를 좀 마음 놓고 못 하겠네요. 저녁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